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양자홀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암흑물질이자 암흑에너지이다. 라고 먼저 전제 조건을 한다면 이게 빅뱅하고 다른 거죠. 불혹 11번도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즉 퀘이사의 폭발, 감마선 폭발, 음의 절대 온도도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민감한 주제라서 뭐 예를 들어 쌍생성, 쌍소멸, 뭐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건 민감한 주제죠. 그래서 먼저 그 현 물리학 지식과 전혀 관련 없습니다. 어미양자홀 우주론은 완전히 소설을 쓴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어미양자홀이 존재한다면 그 논리는 이렇게 설명이 될 것이다. 라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소설을 쓰자면 1번 퀘이사가 감마 폭발을 하여 은하가 탄생된다. 우리가 은하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 은하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퀘이사가 감마 폭발을 해야 된다. 그럼 퀘이사는 뭐냐? 불혹 10번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과 퀘이사를 한번 장시간 설명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은 불혹 10번의 연장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문득 또 생각나는 게 계속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니까 그때 이제 불혹 10번에서 10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못한 것이 이것을 제가 또 갑작스럽게 생각을 해냈었습니다. 이게 분명 이게 블랙홀이라는 거죠. 양의 이게 반 블랙홀. 이게 블랙홀, 반 블랙홀. 그러니까 중력이 반중력이 됐습니다. 이것까지는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게 분명 공간이 꺾였다는 겁니다. 이게 화살표 침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공간이 꺾였습니다. 공간이 꺾였다. 이게 뭔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꺾였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C번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10번 동영상은 연장선이니까 연장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와중에 뭔가 폭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꺾였는데 여기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이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이 이렇게 펼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뭔가 뻥 하고 터져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서 감마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감마 폭발. 제가 지금까지 양자홀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감마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 즉 여기는 블랙홀인 거죠. 감마가 있습니다. 이게 뻥 터져야 됩니다. 이게 날아가야 됩니다. 이게 날아가야 퀀텀홀, 양자홀이 탄생한다는 거죠. 감마 폭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베타 폭발은 빛이 없는 것이고요. 이거 뻥 터지면 빛이 없는 것이고, 알파 폭발을 하면은 중력, 이게 뻥 터지면 중력이 못 빠져나갑니다. 이게 뻥 터지면 빛이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뻥 터지면 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3차원이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에서 높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양자화 되었다. 양자홀. 감마 폭발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여기서 감마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다시 여러 번 아주 제 우주론에서 핵심 그림 여러 번 이게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가정 제안을 하며 이게 어느 누구도 모르니까 이제 소설을 쓰며 이게 알파예요. 이게 알파 A 차원 X, Y, G, A 네 번째 차원 이게 뻥 터진다는 거죠. 이게 뻥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B 차원 다섯 번째 차원 얘도 뻥 터져야 됩니다. 얘도 뻥 터져가지고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뻥 다 터졌습니다. 여기 초록색 감마 얘도 뻥 터져야 된다는 거죠. 얘도 뻥 터지면 다 터졌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양자홀.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때 분명 그 퀘이사 요 속에 있는 요 퀘이사가 뻥 터질 것이다. 근데 보면은 블랙홀이 분명 퀘이사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이 들어있다라고 아마 대부분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홀이
뭐 이거 음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음의 블랙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퀘이사 속에 들어있는 건 양의 블랙홀이라는 거죠. 반대입니다. 이게 뻥 터질 것이다 분명. 퀘이사가 뻥 터진다. 이 논리가 이렇습니다. 왜냐 꺾였다 공간이. 블랙홀의 특징에 공간이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폭발하는 퀘이사를 찾아라. 분명 퀘이사 폭발할 겁니다. 퀘이사가 20만 개 우리 우주에 현재까지 퀘이사는 20만 개 이상 발견됐다. 글쎄요, 지금 뻥 터지는 퀘이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없겠죠. 예. 하여튼 분명 터진다 이거. 이거를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 질량 블랙홀 폭발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블랙홀이 폭발한다? 네, 그래서 해봤더니 진짜 폭발을 할 거라고. 네이처 네이처 아주 유명한 가장 최고죠. 거기에 중력 양자론의 추측에 의하면 블랙홀이 폭발해서 화이트홀로 변한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 이론적으로도 블랙홀이 폭발할 거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 블랙홀이 폭발한다고. 블랙홀이 폭발하면 양자홀이 된다. 이게 화이트홀이 아니죠. 양자홀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일까? 블랙홀이 폭발하여 화이트홀로 변한다. 이거를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 번 설명드린 그림, 이 그림을 보자면 제가 설명했던 바로는 일단 여기가 우리 3차원, 우리의 세상, 밤하늘의 3차원 속에 자식 블랙홀이 있는 것이고 제가 설명드린 바로는 계속 이렇게 차원이 자꾸 양자화된다. 6차원, 5차원, 4, 3, 2, 1, 0, 0차원이 돼서야 다시 이쪽으로 돈다는 거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화이트홀. 왜냐면 이게 쭉쭉 펴진다는 거죠. 이게. 양자화된 게 펴진다. 화이트홀 계속 가가지고 다 펴졌습니다. 이때 비로소 또 이제 블랙홀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블랙홀, 이쪽 방향 빨간색으로 가는 게 블랙홀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는 게 화이트홀이고.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간다. 그거는 일단 이쪽으로 갑니다. 이게 블랙홀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화이트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돌고 그럼 또 얘는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그럼 뺑뺑 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됐다가 화이트홀이 블랙홀로 됐다가 차원은 그대로이고 또 이것도 뭐 일명 말이 되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즉 6차원을 이렇게 순환하는 거다. 직선의 세계, 양자화의 세계 이렇게 뺑뺑. 또 위키백과 사전에 보니까 원시 블랙홀의 증발은 감마선 폭발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있는 설명으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설명은 가망 없는 것으로 고려된다. 원시 블랙홀의 증발, 원시 블랙홀 아마 초창기에 뭐 또 어떤 그 빅뱅 우주론에 의한 가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원시 블랙홀의 폭발, 감마선 폭발이 또 있을 것이다. 근데 물론 여기 가망성은 없는 것으로 고려된다. 폭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거대 블랙홀의 폭발, 여기가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터넷에 이제 블랙홀의 폭발로 치니까 이게 가장 먼저 떴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게 여기 아까 원시 블랙홀 이거 뭐 밑에서부터는 2번 페이지부터는 이건 블랙홀 폭발이 아니고 이제 다른 얘기고 그래서 뭐 블랙홀 폭발 검색하면 뭐 거의 없고 이게 하나 검색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게. 거대 블랙홀의 폭발 항공우주연구원 이거는 이제 여기 어디냐 이 글은 미국의 천문학 저널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의 연구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출처는 밝혔고 여기서 쭉 보니까 여기가 은하군 같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 그거는 빈 공동, 캐비티, 빈 공동. 여기 보면 뭔가 좀 비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비었습니다. 새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새쌍이랍니다. 이게 위아래 서로 반대 방향으로 뻥 터져야 되니까 이게 선이 새쌍. 근데 제가 한번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일곱, 여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덟, 여기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여하간 새쌍이라고 하니까 전문가 분께서 새쌍이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 새쌍이 보인다는 것은 거대 블랙홀과 관련된 거대 블랙홀 퀘이사죠. 관련된 폭발이 3차례 있었음을 나타낸다. 거대 블랙홀 엄청나게 큰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그 거대 블랙홀이 폭발이 3차례 있었다. 3번의 폭발은 대개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대 블랙홀 폭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공동의 경우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충격파, 가장 큰 공동을 만들었던 폭발에 의한 충격파, 두 번째 폭발에 의해 형성된 충격파, 충격파인라고 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핵심이 이게 거대 블랙홀이 3번 폭발한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분명 논리에 의해서 퀘이사가 폭발할 거다. 그래서 초대 질량 블랙홀은 3번 폭발한다. 그러면 폭발 1이 뭐냐? 잔존 알파들의 최종 폭발, 감마산 폭발일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선 여기 이렇게 있던 알파선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이 이것이 이제 빛을 내뿜습니다. 이게 알파선 막 내뿜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알파선이 이제 점점 약해지면 이게 점점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꺾였다는 거죠, 얘가 원래 여기가 꺾였는데 꺾인 게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꺾인 게 풀어졌다. 그때 분명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던 알파선들 있지 않습니까? 잔존 알파선들이 한꺼번에 빵 터진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감마선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꺾인 반공간의 폭발. 반중력파하고 중력파가 발생될 거다. 공간의 폭발. 여기 분명 꺾였다는 거죠. 꺾여도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순간적으로 확 꺾인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공간이 분명 이게 위쪽으로 꺾였는데 이게 밑으로 꺾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때 바로 중력파가 이제 반중력파하고 중력파가 섞여가지고 나타날 거다. 폭발로. 세 번째, 감마 폭발. 비로소 이제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감마 폭발. 여기에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남아있던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설명했던 A 공간이 여기서 계속 분출되는데 감마가 있는 거죠. 감마가 터져야 진정한 양자홀이 됩니다. 이 감마가 요 속에 감마가 잔뜩 있습니다. 핵력을 일으키는 거. 이때 감마가 뻥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3차례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 위 3번의 폭발은 비슷한 시기에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당연히 비슷한 시기. 그럼 언제? 여기라는 거죠. 여기. 요때. 이게 요때보다 약간 높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딱 걸칠 때.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낮을 때. 이렇게. 요 시기. 3번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4번째 폭발이 있겠느냐? 앞에서 봤듯이 3번의 폭발이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뭐 또 4번째 폭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4번째 폭발은 없을 것이다. 그림을 봐도 4번째 폭발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림 자체가 4번째 폭발은 안 나온다는 거죠. 논리가. 예측 4번째 폭발은 없다.
만약에 네 번째 폭발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좀 이거를 그림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번째 폭발은 논리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마선 폭발과 감마선 광자. 말이 좀 어렵지만 감마선 폭발이란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관측되는 에너지의 폭발로 인한 감마선의 섬광이다. 아, 이거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말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측된 대부분의 감마선 폭발은 매우 빠르게 자전하는 질량이 큰 항성이 초신성 또는 극초신성으로 짜부라져 중성자별이나 쿼크별 또는 블랙홀을 형성하면서 방출되는 강렬한 복사선이 집중된 좁은 빗줄기로 생각된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 중성자별이 막 엄청난 거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감마선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감마선하고 제가 말했던 감마 폭발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말한 거는 이제 감마, 알파, 베타, 감마에서 핵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전혀 다른 얘기고요. 이게 뭐겠냐, 이게. 이 빗줄기가 있죠. 이 빗줄기가 쫙 뿜어져 나오는 이 빗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빗줄기를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관측을 하면 뭔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뭔가가 내 눈을 때렸기 때문에, 만원경을 뭔가가 때렸기 때문에 이게 관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즉, 이 빗줄기 자체, 그 자체가 있고, 이것을 뭔가가 내 눈을, 만원경을 때렸다는 거죠. 그게 있고, 즉, 감마선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 이게 감마선이거든요. 이게 감마레이, X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외선, 뭐 적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뭐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 웨이브, 이거는 광자입니다. 광자 즉 베타, 알파, 베타, 감마 제가 주장했던 데에서 베타, 빛계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이 뭔가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 공간을 뒤흔듭니다.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뭔가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뭔가가 엄청나게 나오면 여기 공간을 뒤흔듭니다. 여기를 드드드드 흔든다는 거죠. 흔들면 여기서 광자가 풍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막 한 10억 년, 100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다가 이거니까 이게 광자가 당연히 풀어져야죠, 이게. 그래서 요것이 100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을 하고 하다가 만원경에 딱 붙잡힌 그거 아니냐. 그렇다면 감마선은 뭐냐? 아마 여기 맨 밑바닥, 예를 들어서 맨 밑바닥,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과시광선 영역, 여기 가시광선, 여기가 뭐 라디오 웨이브 영역, 요게 풍 튀어나오면 라디오 웨이브가 되는 것이고, 얘가 풍 튀어나오면 가시광선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얘가 풍 튀어나오면 이제 감마선, 이거를 우리가 관측을 하는 것이고, 소스, 이거 자체, 뭔가 빗줄기, 엄청난 빗줄기가 막 뿜어져 나온 이거 자체가 뭐냐? 이 자체가 바로 제가 판단할 때는 전자 중성 미자 아니냐. 여기서 N이죠. N극.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우리 세상은 N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이 있는데 우리 세상은 빨간색 세상, N의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의 반대쪽에 파란색의 세상, S의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반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빨간색이죠. N의 세상, N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N이 뭘까? 그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 알파 빨간색, 이것이 막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튀어나오겠느냐? 풀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입자입니다. 입자가 이제 풀어진다는 거죠. 팍 풀어져 가지고 파로 막 전달이 된다. 이게 뭐냐면 알파 전자 중성 미자, 베타 얘는 광자 중성 미자, 이건 뭐 핵자 중성 미자. 물론 이제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에서 또 이렇게 단어의 명칭이 있지만 또 그런 건 제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단어를 붙였습니다.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전자 계열, 베타 광자 계열, 감마 핵력 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계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튀어나온다. 얘가 튀어나오는데 파로 팍 펼쳐져 가지고, 그럼 이게 펼쳐질 수 있느냐? 뭐 이게 입자가 됐다가 파가 됐다가 상황에 따라 막 다양하다는 거죠. 얘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거 전자 계열입니다. 전자 중성이죠. 왜? 이게 없어, 이게. 측정이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푸르 펼쳐져 가지고 막 측정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성, 미자. 이것은 미자고요. 이거 팍 풀어지면, 빨간색이 또 풀어지면 미선. 선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전자, 중성, 미선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왜 튀어나오느냐? 요 속에 이게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별이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중성자별 알파가 뻥 터져야 됩니다. 알파, 전자, 중성, 미, 자, 뭐 미선. 알파가 뻥 터지면 중성자가 된다는 거죠. 이 중성자별에 알파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알파가 존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알파들이. 자, 그러면 얘는 알파 N, 알파 N이 빨간색 막 튀어나옵니다. 우리 세상의 알파 S는 간혹가다 있죠. 그거는 제 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설명을 여러 번 했었고, 그럼 얘는 이해하겠다. 네, 그럼 얘는 뭐냐? 얘도 뭔가가 엄청나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얘도 알파입니다. 다시 또 앞에서 했던 논리, 그래서 제가 알파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알파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A예요, 공간. 라지 A 4차원을 얘기해요. 네 번째 축 X, Y, G, A 네 번째 축을 뜻하고 스몰 a가 또 있습니다. 스몰 a, 라지 a는 직선, 스몰 a는 양자화된 꼬불꼬불. 알파라고 쓴 거는 이게 잘려가지고 입자 또는 파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막 이렇게 쫙 K사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중성입니다, 중성. 왜냐하면 근원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N과 S가 하나가 있다는, N과 S가 합쳐진 중성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중성 알파가. 즉 전자, 중성, 미선 앞에 중자가 붙는 중성. 여기서 중성이 있는데 단어가 혼란이 있는데 하여튼 얘는 NS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감마선 폭발 맞는데 NS가 튀어나온다. 얘는 N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얘하고 앞에 거 K사하고 다르다. 즉, 중성자별은 우리 세계 아닙니까? 우리 세계의 입자이고 우리 세계의 입자는 N이에요. N. 빨간색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A 공간이 잘린 파선 NS. 이건 NS극. 얘는 전기홀극이죠. 얘는 전기 쌍극입니다. 쌍극이 튀어나온다. 그럼 또 쌍극은 또 무슨 말이냐? 이거 홀극은 무슨 말이고 쌍극은 무슨 말이냐? 말이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또 그 다음 얘기를 그래서 쌍섬유가 또 쌍생성과 쌍섬유 얘기도 또 해야 되는. 어쨌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거는 이제 기존 물리학. 제가 말했던 알파, 베타, 감마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기존 물리학. 알파 입자 또는 알파선 두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로 구성. 이건 뭐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알파 입자는 이거를 말하는구나. 이거 명확한 거니까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베타 입자 방사성 원자 핵에서 방출되는 높은 에너지와 높은 속도를 가진 전자 또는 양전자. 전자 양전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자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이고 얘는 반전자. 제가 그림 그려 얘가 전자라고. 전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반전자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얘네들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8장 축 공간 입자의 근원, 도대체 왜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지, 중성자의 베타 붕괴 과정, 이제 음의 베타 붕괴, 양의 베타 붕괴, 이런 그림에 의해 가지고 막 이제 이상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그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 8장에서 서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타 입자라고 말하는 거는 아까 그 그림 8장, 여기서는 하여튼 이건 우리 세상 전자 또는 양전자가 튀어나오고 뭐 사라지고, 이건 전기 홀극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전기 홀극이죠, 홀극. 얘는 쌍극, 4차원 쌍극. 그러면 또 관측 보면은 이게, 아니 중성미시자도 이게 관측이 안 되는데, 그 얘는 중성의 중성 아닙니까? 중성의 또 중성이라는 거죠. 이건 더더욱 관측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반응을 안 하니, 반응을 해야 관측을 하죠. 반응 자체가 두 배로 반응이 없다. 감마선, 전자기 복사의 강력한 형태로 방사능 및 전자, 양전자 소멸과 같은 핵 과정 등에서 생성된다. 그래서 감마선이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마선하고 여기 감마레이, 이건 광자예요, 광자. 광자계 빛이고, 여기서 말하는 감마선 폭발,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얘를 눈으로 보는 거고, 실제 물체는 얘라는 거죠, 얘. 얘. 그래서 단어가 좀 두 가지가 혼란스러운 거 아닌가. 얘를 말하는 건지 얘를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쌍성생과 쌍소멸,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하여 없어지는 현상이다. 전자와 양전자가 충돌해서 도대체 어떻게 없어질까? 제 생각으로는 입자가 좀 전자 입자 아닙니까? 양전자 입자 아닙니까? 입자가 충돌을 해가지고 혹시 파선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자예요, 전자 파선. 전자는 입자죠. 물론 이제 이중슬리 실험에서 입자냐 파동이냐 헤매고 있지만, 하여튼 입자는 관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입자가 여기 그림에서 이게 전자하고 반전자가 충돌을 했습니다. 꽝! 충돌을 하면은 얘가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확 풀어지겠죠. 파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꽝! 충돌을 하니까. 그 풀어진 파선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전자 파선, 이게 파선이죠. 예. 그 파선을, 이자는 측정을 합니다. 근데 파선을 측정할 수 있을까? 관측할 수 있을까? 이게 혹시 이게 충돌하여 파선으로 변했다. 제가 이제 물리학을 몰라서 그냥 의문을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파선으로 변했는데 그 파선을 관측을 못한 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하튼 충돌의 결과로 전자와 양전자는 사라집니다. 사라진 건지 아니면 관측을 못한 건지, 입자가 파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파동을 관측을 해야 되는데 뭐 놓친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들고, 하여튼 사라졌답니다. 감마선 광자 또는 다른 입자가 만들어진다. 이때 반드시 짝수로 감마선 광자라는 말은 또 얘를 말하는 걸 겁니다. 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또 감마선 광자가 튀어나오냐는 거죠, 이게. 그것도 왜 짝수로 튀어나옵니까? 이게 여기랑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얘는 파선으로 바뀌었고, 파선으로 바뀌니까 관측을 우리가 놓친 것일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얘가 왜 튀어나오는 거죠? 감마선 광자가. 비공간에서 그 에너지의 베타선이 튀어나온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이제 절대성 이론에서 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반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두 개가 꽝 충돌을 합니다. 그럼 얘는 이제 파선으로 풀어지는 거죠. 파선으로 풀어져 가지고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파선이 팍 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팍 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서 여기 이게 탕 차고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개가 튀어나올까? 이거 반전자는 얘를 치는 거예요. 얘를 쳤죠. 그러면 전자는 얘를 여기를 칠 거 아닙니까? 이게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도 이게 꼬불꼬불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개, 한 개가 반전자는 얘를 쳤고 전자는 얘를 쳤고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를 퉁 하고 튀어나오면 얘가 팡 풀어지겠죠. 이거를 관측한 거 아닌가? 두 개, 좌측 우측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파선으로 확 풀어지는 것일 것이고. 그럼 역시 또 생성이 또 뭔지. 높은 에너지의 광자가 핵 근처에서 상호작용하여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유의되지 않도록 전자와 양전자 쌍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또 오해를 이게 광자가 전자와 양전자로 변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역과정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쭉 여기서 이게 튀어나온다는 광자가 얘가 때리니까 얘가 튀어나옵니다. 그럼 얘가 때리면 공간이 튀어나와요. 알파 공간이 이게 베타가 때린다는 거죠. 베타가 때리면 알파 공간이 이게 뜯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또 왜 전자하고 양전자가 또 쌍으로 만들어지느냐. 알파 공간은 NS거든요, 이게. 알파 공간은 NS이다. A 공간이 A가 알파 공간이죠. 이건 NS 중성입니다. A 공간은 중성. 즉 여기 뭐 광자가 얘를 탕 때리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빨간색 알파 A 알파 뭐 A나 알파나 같은 얘기이고요. 이 광자가 이게 탕 치면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푹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말이 좀 횡설수설 좀 했습니다. 정리가 좀 안 되는 듯한데,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해하기가 무지개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으로는 다 맞다는 거죠. 수학은 계산, 에너지 계산, 그냥 숫자가 이렇게 막 변한 겁니다. 근데 그림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과연 충돌하여 없어지는 진짜로 없어졌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없어졌다. 그 말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하고 양전자가 충돌을 해서 이게 에너지로 바뀌었다. 또 그 에너지가 또 광자로 이게 탄생을 시켰다. 이게 도저히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 에너지가 또 다른 물체를 또 탄생을 시킨다.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든 횡설수설 했지만, 그다음 6번 음의 절대 온도. 이게 또 음의 절대 온도. 여기를 보면은 뭐 사이언 타임즈 절대 영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있다. 음의 켈빈 온도를 가진 원자 클라우드. 하여튼 뭐 이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의 온도, 음의 절대 온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하여튼 절대 온도, 절대 0켈빈.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절대 0켈빈이란 요 그림에서 요 입자가 이게 온도입니다. 이게 높이가 온도고 얘가 밑바닥에 딱 닿은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못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왜 껍질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껍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가죠. 이게 그 0켈빈이죠. 음수 켈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할미 양자울이 얘를 밑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어미 양자울은 얘를 옆으로 당기고요. 얘가 중력이고요. 얘가 온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있는 우리 세상, 운동, 우리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음의 온도를 못 만들 것 같은데,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 원래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이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어떻게 했더니, 이게 위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밑으로 떨어져야죠.
딱 이거 보면 이거 퀘이사? 얘랑 지금 비슷한 그림 아닙니까, 얘가? 아니,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퀘이사 여기 A 공간, 즉 우리 X, Y, Z 세상에 A 공간이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공간이 존재하면 반중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 원자들 있지 않습니까? 원자를 A 공간으로 둘러싼 거 아닐까? 그럼 A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즉 A 공간이라는 거는 요겁니다. 이 공간. 우리 세상은 여기 있습니다. 빨간색 가운데가 있고 여기 이게 A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이 있죠. 여기 막이 A 공간. 우리 세상은 여기 가운데 골짜기 이렇게 있고 또다시 이 그림을 제 8장을 그림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A 공간 이렇게 A 공간. 근데 여기 보면은 온도가 떨어지면 좀 A 공간이 좀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게. 이게 A 공간이고 원래 이렇게 A 공간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떨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A 공간하고 접촉을 하게 되죠. A 공간하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혹시 뭐 보즈 아인슈타인 폭발이 혹시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한번 8장에서 제안을 한 바 있고 이게 지금 보면 원자를 이제 그림상으로 원자를 A 공간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감쌌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게 A 공간으로 감싸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A 공간으로 감쌌다 반중력이 발생하는 것 같다. 즉 퀘이사 반중력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이게 좀 퀘이사 속에 A 공간이 있는 겁니다. A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A 공간으로 둘러싸이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반중력이다. 반중력의 원인은 원자를 A 공간으로 둘러싸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